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 도시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초고층의 주무대는 뉴욕으로 건너간다. (1931년)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의 탄생. 뉴욕 맨하튼 34번가에 세워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높이 381m의 102층. 철강 구조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온 변화였다. 그 후 40여 년 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초고층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그러나 10년간 계속된 대공황의 여파와 2차 대전 발발로 초고층 건축 붐은 휴지기를 맞는다. 초고층의 역사에서 뉴욕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갔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시카고는 뉴욕에 빼앗겼던 고층 빌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시카고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초고층 건물은 조형적 아름다움보다는 기능을 중시한 단순한 디자인이 주를 이뤘다. 당시 시카고 건축업계의 원칙은 세 가지였다. 최대한 장식을 배제하라. 돈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라. 되도록 높이 쌓아 올려라. 이러한 경향은 건축에서 시카고 학파의 전통을 이어가며 초고층의 형태를 주도해 나갔다. 당시의 대표적 건물이 존 행콕 센터. 1969년에 지어진 100층짜리 건물로 사무용뿐만 아니라 주거 기능까지 포함된 건물이다. 존 행콕 센터는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철골 구조가 커다란 X자로 돼 있다. 이 점이 당시 건물들과는 아주 다른 점이었다. 처음 개발된 철골 구조는 각 층의 칸마다 촘촘히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관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존 행콕 빌딩은 칸마다 기둥을 세우는 대신 기둥을 서로 떨어뜨리고 사선으로 지지대를 넣어서 건물을 지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존 행콕 빌딩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면은 넓은 칸이 12m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능과 효율을 우선시한 당시 건물은 철골을 위아래로 촘촘히 박아 유리창이 작다는 단점이 있었다. 존 행콕 센터의 X자 구조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 설계, 용접과 크레인 등 건축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덕분에 존 행콕 센터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에 비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초고층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1974년 시카고에서 일어난다. (110층) 높이의 시어즈 타워였다. 이로써 40여 년간 세계 최고층의 자리를 지켜온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시어즈 타워에 그 권좌를 넘겨주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초고층 건물은 아시아의 시대를 맞는다. 이제 세계 건축물의 전 시장은 미국에서 두바이로 옮겨왔다. 세계 최고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버즈 두바이.
지상 160층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계 최고층 높이보다 200m가 더 높다. 하지만 최종 높이는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져 있다. 세계 최고층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총 공사비 8억 8천만 달러가 투자되는 버즈 두바이는 사무실과 호텔 그리고 고급 주택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사무실 하나의 용도를 가진 고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 스탠다드 오일 등이 그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과 호텔, 그리고 주거 공간이 합쳐진 복합 용도의 고층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고층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일까? 초고층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에는 수백 가지의 첨단 테크놀로지가 요구된다. 그중 많은 부분들이 바람의 극복과 관련돼 있다. 고층 빌딩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사실 고층 빌딩의 저항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것은 무게도 아니고 심지어 지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람이 불어 물체를 지나갈 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은 일부가 한쪽 방향으로 또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을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빌딩이 옆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만들고 이때 건물과 바람의 진동이 맞아떨어지면 건물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네를 탈 때 그네의 진동에 맞춰 팔을 구르면 그네가 더 멀리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빌딩을 지나치는 바람이 조직적으로 잘 불게 되면 그네를 타는 아이처럼 빌딩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리를 교차해서 차게 되면 그네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빌딩이 올라갈수록 폭의 변화를 주거나 빌딩 앞은 직사각형으로 밑부분은 정사각형으로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줘서 바람을 교란시키는 일입니다.